보통 치열한 몸싸움, 교묘한 반칙, 심판의 논란이 되는 판정으로 얼룩진 팽팽한 경기 후에는 양팀 선수들이 빠르게 악수를 나누고 라커룸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로스앤젤레스의 관중들은 대단히 이례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FC 댈러스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주장인 공격수 페타르 무사를 필두로 하얀 유니폼을 입은 한 무리의 선수들이 굳은 표정으로 센터 서클을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BMO 스타디움의 보안 요원들은 90분에 쌓인 감정이 난투극으로 번질까 우려하여 즉각 비상대기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협적인 손짓이나 모욕적인 언사도 없었습니다. 페타르 무사와 그의 동료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인 공격수를 에워싸며 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을 위한 포위망이 아니라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원진이었습니다. 직후 믹스트존에서 페타르 무사는 언론을 향해 자신과 동료들이 손흥민을 막아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90분 동안 프로 선수들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낸 한 가지 역설을 풀기 위해 직접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48분의 생물학적 역설. 그 두 다리는 더 이상 뛸 수 없어야만 했다. 무사는 질문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손흥민의 신체 상태가 가진 비합리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베테랑 공격수로서 무사는 발뒤꿈치 부상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잔혹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전 워밍업을 위해 피치에 섰을 때부터 선발 라인업에 손흥민의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댈러스 코칭 스태프에게는 거대한 물음표이자 충격이었습니다. 페타르 무사가 상대팀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주 경기를 봤습니다. 그의 발뒤꿈치는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살인적인 스터드 태클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일주일은 회복하기에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가 끔찍한 고통을 억누르고 피치에 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후반전 들어 하얀 양말 아래로 희미하게 배어나오기 시작한 핏자국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었죠. 하지만 댈러스의 수비 시스템을 가장 경악게 한 것은 손흥민의 출전 자체가 아니라 그가 48분에 보여준 플레이였습니다. 역습 전환 상황이었습니다. 무사가 스포츠 생체역학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소니는 30m가 넘는 거리를 스프린트하며 바람을 가르고 우리 수비진 전체를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생체역학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손상되고 부어오른 상태에서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축구와 스파이크를 잔디에 박아 넣으며 도약할 때마다 골수에 수천 개의 바늘이 찔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무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반적인 스포츠 의학 이론에 따르면 그 두 다리는 그 속도로 폭발할 수도 없고 폭발해서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끈기와 고통 인내력은 인간의 일반적인 생물학적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소니가 스프린트하는 순간 우리는 그가 더 이상 근육에서 나오는 생화학적 에너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엔진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위망 속의 질문. 대체 왜 단 한 경기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가? 바로 이 신체적 비합리성이 댈러스 선수들로 하여금 경기 후 손흥민을 에워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상업 축구의 핵심 가치이자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자기 보호와 개인 이익의 극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믹스트존에서 무사는 그 짧지만 충격적이었던 대화의 디테일을 전했습니다. 제가 다가갔고 제 동료들은 침묵한 채 제 뒤에 섰습니다. 저는 소니의 지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소니, 딱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겨우 MLS 3라운드입니다. 이번 정규 시즌은 아직 31경기나 더 남아있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대체 왜 오늘 같은 평범한 경기에서 피투성이가 된 발뒤꿈치로 뛰며 당신 커리어에 남은 미래 전체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겁니까? 무사의 질문은 두 가지 이념의 충돌이었습니다.
현대 프로 축구계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생존 원칙은 자신의 밥줄, 생계 수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수가 분석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두 다리를 가진 A급 슈퍼스타라면, 특히 소속팀이 이미 연승을 달리며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고작 평범한 정규리그 경기 하나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프로 선수들의 논리로는 그의 행동이 경제적으로 전혀 계산되지 않은 미친 짓에 가까운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왕의 고해성사. 주장 완장은 내게 걸어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적진에 섰던 동업자들의 의문에 대한 손흥민의 대답은 전술적인 요소나 승점에 대한 뻔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동양 특유의 희생 철학이 깊게 팬 진정한 리더로서의 청은망은 같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결코 허세를 부리거나 영웅적인 이미지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사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회상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더니 자신의 왼쪽 팔뚝에 감긴 주장 완장을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타르.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LA, FC 선수단에는 수많은 어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자 팀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은 부상 따위로 고통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뒤로 물러서고 교체를 요구한다면 이 팀 전체의 용기와 믿음의 구조는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제 발목으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완장의 책임감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그 센터 서클에 모여있던 모든 FC 댈러스 선수들의 뇌리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우리는 그 숭고한 신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무사가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 경기를 기나긴 리그의 고작 3라운드 경기 중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치 위에 서 있는 매분 매초를 사활이 걸린 결승전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항상 그가 환상적인 어시스트나 친근한 미소를 통해 미국에 가져온 행복한 축구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행복은 극한의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름 없는 동료들의 정신적 구조와 자신감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고 자신의 두 다리를 내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롱도르를 수상한 슈퍼스타들을 포함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토록 순수하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찾기 아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교환의 순간, 전사들이 바치는 경의 BMO 스타디움.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대화의 결말은 상징적인 순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에 대한 분노도 패배의 쓰라림도 상대팀 주장의 위대함 앞에서는 완벽하게 소멸해버렸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우리 댈러스 선수들 중 전광판에 뜬 1대 0 패배라는 스코어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90분 동안의 적대감과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페타르 무사가 전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센터 서클에서 먼저 유니폼을 벗고 손흥민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차례로 다가가 그의 손을 굳게 맞잡고 최고의 존경을 담아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무사는 이 역사적인 유니폼 교환의 순간을 새롭게 정의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경기 후 팬들이 우상에게 유니폼을 구걸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 찬창. 애나선 전사들이 적진의 위대한 장군 앞에서 모자를 벗고 바치는 굴복이자 최고의 경의 의식이었습니다. 그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손흥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깊이 존경합니다. 미국은 단지 뛰어난 공격수 한 명을 수입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의 피와 고통을 기꺼이 바쳐 리그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밝히는 살아 숨쉬는 거대한 기념비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페타르 무사가 전한 포위망 속의 질문. 1화는 손흥민의 부상을 북미 전역의 스포츠 아카데미에 전파될 깊이 있는 교육적 가르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짐 아프레모우 박사, 닥터 짐 아프레모우 슬래시 챔피언의 마인드 저자, 스포츠 리더십 전문가. 손흥민이 해낸 것은 취약함의 리더십이라 불립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타인을 위해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행동은 주장과 어린 선수들 사이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LAFC는 단순히 전술적으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클린트 댐프시 슬래시 전 미국 국가대표 전설 TV 해설위원. 당신에게 갓 패배한 적들이 줄을 서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유니폼 교환을 요청할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자신이 전설의 전당에 입성했음을 알게 됩니다. 소니는 지금 진정한 권력은 오만함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MLS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을 에워싼 사건은 보안상의 사고가 아니라 전문가들 세계의 절대적인 굴복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소박하지만 동양 철학의 무게를 지닌 대답 하나로 손흥민은 상업축구의 실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피가 밴 그의 양말은 나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팀을 위한 희생의 극한을 보여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BMO 스타디움. 믹스트존의 불이 꺼졌습니다. 페타르 무사는 땀에 젖은 7번 유니폼을 손에 쥔 채 평생의 커리어 동안 함께할 용기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그는 여전히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의무실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LAFC의 개막. 5연승 대기록은 연대기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밤 소니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적진의 선자들로부터 이끌어낸 무조건적인 존경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가볍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